개인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테슬라 봇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고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패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고점대 내지는 정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봇 테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로봇 테마가 메가 테마가 되느냐?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는 꾸준히 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시장의 규모는 10년 내에 얼마? 85조 원, 거의 100조 원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있고 왜 지금 로봇 테마가 이렇게 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로봇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85조짜리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주목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10년 후에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봇을 이미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앱티브라든지 마그나 인터내셔널, 이노비즈 테크놀로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허니웰과 같은 종목 6종목을 뽑아주면서 앞으로의 로봇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향후 10에서 15년 내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냥 로봇 전체가 85조가 아니라 로봇은 뭐뭐 있습니까?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협동 로봇이 있고 서비스 로봇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목적에 대한 분류 말고요, 형태에 대한 분류로 해서 산업용 로봇에도 휴머노이드가 들어갈 거고요, 협동형 로봇에도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런 시장, 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얼마? 85조짜리 시장, 거의 1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사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면요, 로봇 산업은 성장은 확실한데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투자할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죠. 특히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 산업 초기 단계라 승자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해자, 기술력이 탁월한 종목들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로봇 ETF 투자도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부 ETF 펀드가 상장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로봇 테마는 반드시 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실질적으로 로봇은 우리 실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달의 민족, 배민이 지금 배달 시장이 포화 상태고 배달 주문이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배달비에 대한 저항감들 때문에 배민이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은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서빙 로봇 사업을 강화를 하면서 비로보틱스를 출범을 했습니다. 배민 안에 원래 서빙 로봇 사업부 비로보틱스가 있었는데 이것을 분사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로봇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로봇 기능 개선도 나올 수 있고요, 보급 확대, 또 해외 시장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보시면 건설 현장에 AI를 탑재한 무인 안전 서비스 로봇을 도입을 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개발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요 안전 서비스 로봇을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도 로봇이 도입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개념만 조금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요. 로봇이라는 것은 이동 또는 조작, 위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갖춘 프로그래밍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전통 산업용 로봇은 이미 시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공장 보시면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용접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도장 작업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조 현장에는 이미 산업용 로봇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최근 뜨는 것이 뭐냐면 협동 로봇입니다. 이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요,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이라는 거죠.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전통 산업용 로봇은 딱 짜여진 동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딱 정해진 것만. 하지만 협동 로봇은 사람이 그때그때 개입을 하면서 로봇팔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 로봇이죠. 서비스업에서 활용되는 로봇은 개인 서비스 로봇과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이 이 개인 서비스 로봇의 시장 확대가 언제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전에 스마트폰 시장과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위성전화였죠. 그런데 그 위성전화 시장은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시장 확대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개인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이 개인 서비스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개인 서비스 로봇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요, 아마 수년 내에 개인 서비스 로봇은 폭발적인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반하중이라든지 매니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빼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감속기와 서버 모터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품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 모터라는 것은 위치와 속도 등을 제어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모터입니다. 그 다음에 감속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모터 동력의 회전 속도를 낮춰 출력을 높여주는 장치라는 거죠. 모터가 막 빨리 돌아가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속기를 가지고 요 속도를 낮추는 대신에 이 회전 에너지를 뭘로 힘을 출력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감속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로봇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노령화 때문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CPI가 7.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마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은 인플레이션이 3%에서 5%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만큼 월급을 올려달라라는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노조 활동으로 나타나서 아마 임금의 인상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도 보시면은 2011년부터 시작해 갖고 10년 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금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노조 활동을 통해서 자꾸 기업 경영에 애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기업 경영자들은 로봇의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령화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GDP 탑10 국가들의 노령화 지수를 보면 엄청납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나라가 하나 있죠. 뭐죠? 한국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모두 노령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2025년부터 1등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도입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왜? 지금 출산율도 보면 우리나라가 꼴찌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로봇 시장의 규모도 역시나 반대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늘어나는 비중을 보면 압도적인 것은 역시 산업용입니다. 산업용, 그 다음에 상업용, 그
그다음에 군사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방산업체들의 실적 흐름들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론을 비롯해서 이 군사용 로봇 시장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각국의 제조업 시간당 임금을 보시면은 보세요. 중국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임금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멕시코도 증가, 그 다음에 베트남까지도 증가를 하면서 이런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은 로봇 시장의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가지고 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 세계 운영 중인 산업용 로봇 몇 대입니까? 348만여 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보급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YOY로 따지면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살짝 죽었었는데요. 이게 투자가 어떻게 된다? 이연돼서 2021년, 22년, 그 다음에 내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요 성장률들은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한국의 산업용 로봇 분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는 이적재용, 물건을 나르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작물 장착 및 탈착, 그 다음에 용접과 납땜에도 이제 들어가고요. 조립, 분해, 접착, 마킹, 라벨링용, 그러니까 뭐 자동차 조립하는 거 기계들이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물품 연마라든지 절단, 가공, 이런 표면 처리용이 있고요. 생명공학 기술 공정용도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한 로봇이 되겠죠. 그 다음에 측정 검사 시험용, 기타 제조업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로봇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고정이 돼 있고 이 로봇팔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죠. 뭘 합니까? 용접도 하고 도장도 하고 이런 산업용 로봇들이 있고요. 이 산업용 로봇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직 다관절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관절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관절이 있는 거죠. 여기에도 관절, 여기에도 관절, 여기에도 관절, 전부 다 이 관절들이 움직이면서 뭔가 정해져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봇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의 설치 성장률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크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굉장히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조업들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산업용 로봇의 설치율들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비중 보시면은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산업용 로봇 또 협동 로봇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보셨듯이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나라의 로봇 침투율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산업용 로봇에는요, 전통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들은 요것은 정해져 있는 업무만을 수행을 하는데 협동 로봇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전통 산업용 로봇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시작해서는 협동 로봇의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3%대에서 4%, 4%에서 5%, 5%에서 7%, 7%에서 8%대까지 늘어나면서 협동 로봇은 이렇게 커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협동 로봇 관련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폭풍 성장하는 협동 로봇 정확히 뭘까?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협동 로봇은 산업용과 서비스용 로봇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코 보십니다. 코, 요 CO, 코라는 것은 같이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함께 협동하며 작업하는 로봇을 의미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이 다칠 위험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핸드 가이딩은 뭡니까? 사람이 손으로 이 로봇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속도 및 위치 감시, 또 설계 또는 제어에 의한 파워 및 힘 제한,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은 아무 업체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협동 로봇은 뭡니까? 유니버셜 로봇의 협동 로봇을 이용한 국수 제조, 국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그런데 사람이 여기 들어가
들어가 있겠죠. 주방장이. 그 다음에 요 바리스타, 요렇게 커피를 내리는 로봇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킨 로봇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한 공간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들이 협동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이 서비스 로봇은 전문 서비스 로봇이 있고요. 개인 서비스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서비스 로봇은요, 여러분들 간단히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물류 로봇 있죠.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쿠팡도 그럴 겁니다. 이 물류센터에서 물류 흐름을 통제하고 진행시키는 로봇들, 이런 것들이 서비스 로봇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의료용 로봇이 있습니다. 수술 로봇,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 로봇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청소 로봇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하고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개인 서비스 로봇인데, 성장률들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3%, 5%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전문 서비스 로봇은 37%, 그리고 1년 만에 물류 로봇은 44%, 의료 로봇은 23%,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 로봇도 10%대, 청소 로봇도 10%대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 로봇입니다. 판매량들 보시면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전문 청소, 여기죠. 그 다음에 운송 물류 쪽,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고요. 탐사 구조, 그 다음에 서빙 안내 로봇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전문 청소라는 것이 공장이라든지 물류센터에서 스스로 청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시면 여기에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타가지고 운전하는 이런 청소차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박스로 올려놓으면 알아서 가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택배 배송 로봇도 있고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로봇을 활용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서비스 로봇의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의료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로봇들, 그리고 건설용 로봇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어디입니까? 개인 건강 관련 로봇, 이쪽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테슬라 봇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시장에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컨셉은 이랬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모습으로 화분에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짐을 옮긴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규제 혁신 로드맵을 보시면은요, 요렇게 2020년, 21년, 22년 지나가면서 상당히 규제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봇의 개발들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내년이 되면은요, 그렇다면 요 앞쪽에 있는 로봇들의 시장은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로봇들이 전부 다 시장으로 쏟아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갑자기 시장이 폭발하면서 성장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3단계까지는 가지 맙시다. 이거는 고속 배달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로봇이라든지 경찰 로봇, 뭐 로봇카카 같은 이런 경찰 로봇, 이것은 나중에 문제고요. 이 이전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협동 로봇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서비스 로봇,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관련 로봇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로봇 테마주들은 한 번에 아주 큰 메가 테마로서 성장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협동 로봇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속기와 서버 모터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관련주들 세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국내 탑 티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것들을 보시면 아까 감속기, 서버 모터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감속기 하나를 빼고는 서버 모터라든지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체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요 협동 로봇이 실질적으로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죠.
거죠. 자, 차트 흐름들 시작에 앞서서요,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주식 연구소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상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추천됐던 종목은 바로 STX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STX는 추천한 이후 다음 날부터 상한가, 그리고 오늘까지 상한가 가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요, 요날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천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 다음날 강하게 상한가 붙었고요. 오늘까지도 상한가 나오면서 거의 3거래일 만에 70%에 달하는 수익률들이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에서 나오는 추천주를 가지고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급등 수익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주 이외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전체 전략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치하시는 방법은요, 주식성공TV 영상을 검색하셔서 제 영상을 보시면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천주 중에서 STX와 같이 추가적인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반드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 보시면 4분기 연속해서 흑자 성공을 하면서 지수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안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긴 흐름들 주봉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주봉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 잡고 한번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서 매집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해놨죠. 수렴해서 요 수렴대를 돌파하고 나서는요, 뭐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급등, 그 다음에 10주선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쉬는 구간들인데 20주선을 원래 깨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대체적인 보통의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미리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주선 안착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패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고점대 내지는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봉에서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 매수세, 여기에서 들어왔던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이 매수세들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는 거죠.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은 같이 빠지면서 아주 양호한 조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전저점대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메가테마라고 그랬죠. 월봉 보시면은 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자,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그죠? 상장된 이후에 한번 쭉 갔다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손바뀜 다 됐고 다시 한번 치고 내려왔는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 상승한 것이 뭡니까? 요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 고점부를 깨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한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테마가 불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단기 관점으로도 좋지만 중장기 관점으로도 한번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지 못한 요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바로 SPG가 되겠습니다. SPG. 역시나 SPG도 고점 올라갔다가 지수 조정에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얘는 어떤 흐름들입니까? 이렇게 갔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21선을 살짝 이탈했어요. 그죠? 그런데 21선을 이탈하면서 바닥 한번 잡았고요. 두 번째 바닥을 잡으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 수렴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단기 관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자, 주봉에서 추세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 추세대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확산 추세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뭐 최악의 경우 뭐 14,000원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상승할 가능성들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20주선 위에서 한번 매수 괜찮다. 그리고 단기 관점으로는 전고점대 보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테마성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SPG는 여기 뚫었죠?
그리고 뚫고 나서 저항 맞고 돌파하고 나서 안착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돌파해서 안착하고 올라가는 흐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SPG도 관심권에 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요 인탑스라는 종목도 좀 보긴 봐야 됩니다. 인탑스는 실제로 로봇을 만들거나 개발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대신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이것을 조립을 해주거나 아니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작 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탑스가 삼성전자의 로봇들을 상당 부분 인탑스가 제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여기 갔다가 밀려서 내려왔다가 다시 뚫는 작업들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인탑스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가 완전 철벽 바닥입니다. 그죠? 지수 급락하는데도 투매가 나오면서 살짝 이탈했지만 바로 이 가격대를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8월달, 9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하락에서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대 27,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서 다음 상승 파동을 한번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월봉 흐름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월봉 보시면은 자, 돌파 나왔죠. 여기에서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안착하는 흐름들이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지금 지수 급락에 따라서 완전 장대 음봉 빼고 내려왔는데 27,000원대 안착을 한다. 그럼 적어도 뭐 전고점대까지 트라이를 한번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탑스도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인탑스는 계속해서 관심권에 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